태양광, 문재인 정부 때 실시됐던 태양광 사업의 아주 부분적인 것만 들여다봤는데 비리 투성이었다라는 의혹 보도들이 어제 많은 조간신문들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마치 눈먼 돈처럼 족족 갖다 쓴 사람들, 그리고 중앙정부에선 전혀 이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았었다라는 대목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전체 다 조사한다면 그 비리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태양광 비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무조정실에서 문정부 때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 1천억 원에 대한 표본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자체 226곳 중 12곳만 대상으로 한 샘플 조사입니다. 아주 일부분만 봤는데 2,267건, 2,616억 원이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중 80%가 태양광 비리였습니다. 사전 보고받은 윤 대통령, 국민 세금 멋대로 쓰는 자들 엄단해야 한다. 국가재정사업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고 특히 보조금을 유용하는 자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른 재정사업도 철저히 확인하라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정부 그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세금이 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용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해요. 태양광 사업 외에도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느끼고 계신지. 국민들의 이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실시됐던 태양광 사업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돼서 개탄스럽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권 카르텔, 그러니까 본인들의 사적인 이권과 이익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특정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쓰이죠. 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국민 혈세가 사용됐고 그 태양광 사업이 먹잇감이었다, 개탄스럽다,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박성민 변호사님, 이 대통령의 조금 전 발언 이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이권 카르텔은 특정 집단 출신들이 관련 기관 임직원으로 취업해서 국민의 혈세를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로 대다수 사용하였다. 이 사태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고 관련 수사와 부가금 징수 등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아마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무조정실 등이 관련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수사해야 되죠? 예, 조만간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상은 보조금과 관련된 수사가 개시되면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동시에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집니다만 사기는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지만 보조금 관리법 위반은 의외로 그 요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습니다. 이 보조금 관리법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었을 때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수사가 쉬워 보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취득했는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보조금 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재판 실무가 그 요건을 상당히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들도 상당히 반발하고 저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 인정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보조금도 환수합니다만 제재 부과금이라고 해서 보조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과금을 부과 징수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이를 통해서 국가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잃게 된 상당한 손실을 보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손실을 보전받기까지도 상당히 지난한 과정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만큼 반발과 저항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이권 카르텔의 비리, 개탄스럽다라는 대통령의 표현이 상당히 강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태양광,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의 그 예산, 나랏돈, 우리 혈세가 먹잇감이었다는 거죠. 이 이권 카르텔에.
강력히 형사 출신 수사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특정이 이 태양금 사업을 타겟으로 하고 이익자들이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해서 자기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자기들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이 그 보조금을 따내서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고 딴 데 주머니에 챙긴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적발해서 수사를 하면 보조금 관리법으로 처벌하기가 쉽다. 그리고 이 수사는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또 흥미로운 논평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권 카르텔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혹은 정치권에 연루된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들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여야의 반응은 어떤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현재는 뚜렷이 민주당에서는 마땅한 반응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여당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응을 냈습니다. 비리 복마전이다 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이면에는 비리 복마전이 있었습니다.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 시민단체로 이어졌던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도 조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징벌적 환수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 그 한창 지난 정부 때 태양광 사업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태양광 패널 해라 해서 뭐 저는 절대 안 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산업부 취재 기자였을 때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한 적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태양광 메이드 인 코리아 패널이 굉장히 성능이 우수합니다. 세계에서도 인정받았는데 저가 중국산 패널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태양광 우수한 업체들이 이 단가 때문에 품질은 고려하지 않고 단가 때문에 오히려 밀리는 현장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이 저가 외국 태양광 패널은 전 단호히 거부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권 카르텔이 개입돼 있다.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황당한 세금 빼먹기 사례들도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투자금 없이 대출로 설치하고 이 대출도 국가가 해준 겁니다. 한전에 전기 팔아서 대출 상환했다. 봉이 김선달식 영업. 전자세금 계산사인 종이계산서로 대출 70억을 땡기기도 했다. 어허, 저렇게 쉽게 대출이 나와요? 가짜로 버섯잡에 곤충사업 시설 지은 뒤 가짜예요 가짜. 지붕에 태양광 설치 대충 해고 농지 불법 전용하고 예산 보조금 따먹고 지자체들이 지원금 타낸 후 마을회관 짓는데 태양광이랑 마을회관이랑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데 쓰고 있어요. 별별 꼼수입니다. 한도수 총리는 태양광 사업에 나랏돈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고 있었다. 그럼 의문, 김소영 교수님. 정부는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때?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사실 어떤 정부가 새로운 산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그 산업 생태계가 들썩거리게 됩니다. 어쨌든 국가의 돈이 많은 지원금들이 이제 투입이 되고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좀 나눠 먹을까 하는 하이에나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저는 그 근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원전을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로 그 모자란 부분들을 채우기로 굉장히 큰 결정이잖아요. 아주 큰 결정인데 이러한 결정을 하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로 한다면 그 주변에서 이 돈이 혹시라도 전용되거나 잘못 사용되거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굉장히 철저히 봤어야죠. 그래야 문재인 정부의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성공했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이 감시도 되지 않고 저렇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말도 안 되게 봉이 김선달식으로 돈이 함부로 유용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책임은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저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그 사업을 추진할 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표현하신 대로 비리 카르텔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건 반드시 걷어내고 잡아내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정직하게 사업하고요, 자기 돈으로 성실하게 투자해서 이 사업을 국가적 지책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뭐야 이거 나만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특혜를 받고 비리를 저질러서
이득을 더 취하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사회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업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벌개혁 얘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잡아내려고 하고 대기업들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불공정거래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다들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여기에 단호한 의지 갖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여 아까 이제 또 권성동 원내대표네. 예, 또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니 완전 재검토해서 이거 못하게 해야지. 이러면 완전 그 초등학생 수준의 대응으로 이제 끝나요. 전락해버려. 이전 정부가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이거 잘못들 내가 확인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해야 되겠어. 다 없애버리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국제적으로 R200 그래서 재생에너지 100% 정책이 거의 무역장벽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생산해낼 때 그 제품을 생산해내는 모든 들어가는 에너지가 화력발전, 탄소 배출은 화력발전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해야만 그걸 납품을 받아준다고 하는 것이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하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정책이에요. 삼성전자도 거기 따라가려고 그러고 SK도 거기 따라가려고 그러고 LG도 거기 따라가려고 그래서 엄청나게 초스피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리백 정책의 기반 상황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국제 그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돼요. 이거를 알고 있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고 속도를 내고 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겼다면 예. 그 문제를 걷어내야지 정책을 걷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아마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도 잘 알 테니까 예.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 다시 드리고 약간 잘 예. 분별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그 박용진 의원의 타겟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상당히 동감되는 부분은 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라는 전 세계의 어떤 공통점, 긴급한 위기 의식 같은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과연 지난 정부의 태양광 사업은 그러했는가라는 의문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그 태양광의 실제 발전 비중은 어떠할까? 중간 점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아직 섣부를 것 같고 에너지 사업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전환해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둘러서도 안 되고 특정 에너지 사업을 말살하는 식으로 전개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비판받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정부에서도 끊겨서는 안 되는 이유기도 하죠. 양날의 칼 같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에 5년 동안 3조 8,446억 원을 투입했는데 태양광 발전소가 3배 증가했습니다. 수치로는 3배 증가했어요. 그러면 과연 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어떨까? 3.8%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작은 글씨로 보면 태양광 패널, 앞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저가 외국 장비가 들어오면서 지원금을 사용하고 공급한 외국 기업들만 호황을 보는 사례도 이 과정에서 몇몇 보고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 마구잡이 태양광 설치 후폭풍도 보도됩니다. 태양광 관련 폐기물이 15.8배, 시설 설치 위에 나무를 무리하게 베어서 산사태 유발 우려 등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횡성 산사태 원인으로 태양광 시설이 지목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방금 박용진 의원 우려 들으셨는데 이양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초반에 너무 그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많은 그 잘못된 점들이 노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제도 부분에 있어서 법률이나 그런 법규에 이 태양광 한다, 신재생 에너지 한다 그러면 산에도 나무 다 깎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호수 위에 저수지 위에 그 패널을 설치할 수도 있게 만들어 버리고, 아니 그 저수지의 90%로 패널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게 저수지인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촌의 환경이 은빛으로 변한다 이런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자연 환경을 위해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환경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중국산들이 무지하게 들어오는데 그 중국산 그러니까 중국만 이로운 일을 엄청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업자가 아니고. 그리고 그 민주당 전 재선 의원이 공공기관 사장으로 가서 그 공공기관에서 아들한테 태양광 업체를 만들게 하고 그 공공기관에 공급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기소가 되고 재판이 벌어지고 그리고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이 또 재판에 지자체와 결탁해갖고 태양광 공급하는 것 때문에 되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집권 세력이 추진하면서 집권 세력 사이에서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게 상당히 퍼졌고 그걸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문재인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들어갔던 사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검도 사실 우리 정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그런 문제가 많고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작년 9월부터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한 것이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게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수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바로 잡을 건 다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저는 아까 이권 카르텔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국내 정치권과 해외 외국 기업 간의 어떤 카르텔이 있는지까지도 저는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